당시 명동에는 여러 파가 있었으나 크게 서울 식구들과 호남 식구들로 나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세력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다. 처음 안상민은 양대 세력 모두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오비스 캐빈에서의 전쟁으로 안상민은 범호남파로 돌아서고 만다. 명동의 노른자위는 단연 5층 건물 전체가 술집인 오비스 캐빈이었다. 유명 연예인은 물론이고 지명도가 높은 밴드들이 교체 출연하고 있었다. 언제나 풍성한 수입과 안주, 그리고 소위 잘 나가는 여자들이 많이 와서 덩달아 손님들이 들끓고 있었다. 안상민은 명동에 오면서부터 오비스 캐빈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비스 캐빈은 묘한 곳이었다. 명동에는 서울 식구들, 호남 식구들, 그리고 안상민을 필두로 한 서산 식구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조직도 오비스 캐빈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무주공산이자 완충지역이었다. 오비스 캐빈은 참 애매한 곳이었다. 분위기로 따지면 서울 출신인 전무가 있어서 서울 식구들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듯 했지만 호남 식구들이 와서 상납을 받아가고 상민의 식구가 와서 손을 벌려도 그 누구 하나 터치하지 못했다. 안상민은 진작부터 오비스 캐빈을 손에 넣고 싶었지만 서울 식구와 호남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서울 식구와도 친하고 호남 식구와도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곳을 접수하려면 반드시 주먹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명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그런 생각은 호남 식구나 서울 식구도 비슷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호남 식구와 서울 식구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안상민은 중앙극장 일대의 건달들로 이루어진 서울 식구들보다는 호남 식구들과 더 친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상민이 충남 서산 건달이 아니고 광주 출신의 호남 건달로 알고 있기도 했다. 안상민은 동생들과 자주 오비스 캐빈에 들러 분위기도 살피고 술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가끔은 전무를 통해 용돈을 받아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또한 그들이 진작에 접수한 종로 무교동에도 보름에 한 번꼴로 시찰 형식을 띤 나와바리 관리를 했다. 그곳은 안상민이 서산으로 피하기 전에 심어놓은 아우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안상민은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의 관리는 자신의 신복인 동수나 곱슬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서 포섭되어 충성을 맹세한 아우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매달 한 번이나 두 번씩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 그것은 안상민과 아우들의 명동 생활에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었다. 그날도 안상민은 아우들과 함께 오비스 캐빈 4층에서 간단하게 목을 축이고 있었다. 평화가 유지되던 오비스 캐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신상사의 서울 식구들과 호남 세력 간의 충돌이었다. 서울 식구들과 호남 식구들이 붙었다면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 쉽진 않겠지만 말려야 한다. 안상민은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3층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싸움을 말린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말리는 건 기껏해야 5명 이내의 인원이 싸울 때나 가능한 일이다. 두 개의 세력이 사생결단을 내세우며 싸우는 상황에서는 말리는 것이 무모한 짓이었다. 이미 그들은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다. 병이 깨지고 깨진 병은 무기가 되어 상대를 찔렀다. 테이블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무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악기와 드럼 세트들이 난장판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안상민은 빠르게 생각했다. 여기서는 내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의 머리가 터지며 피가 쏟아져 나왔다. 상민에게는 더 이상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죽여, 서울놈들. 안상민은 피가 묻어있는 스네어 드럼을 들어 그것을 던진 서울 식구를 향해 던졌다. 넋을 놓고 있던 서울 식구는 스네어 드럼에 등을 맞고 넘어졌다. 상민은 테이블을 타고 무대로 올라가 그 쓰러진 사내를 잡아채 주먹으로 옆구리에 크게 2방을 먹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는 무대에 엎어져서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나 안상민이다. 서울놈들 다 덤벼. 안상민은 무대 가운데 서서 포효하듯 소리쳤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이미 아우들은 서울 식구들과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다. 상민은 상대를 고르기 위해 잠시 아래를 살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병이 날아와 안상민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상민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와 면식이 있는 서울 식구인 춘배였다. 그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상민은 그가 채 자세를 갖추기 전에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 역시 병을 집어 몸을 돌리는 그의 머리를 후려갈겼다. 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춘배는 비틀거렸다. 머리가 깨진 듯 피가 흐르고 있었다. 상민은 다리를 차올렸다 내리며 그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고지어 상민의 주먹을 맞고 뻗어버렸다. 그때 상민은 등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앞으로 엎어졌다. 상민은 재빨리 몸을 돌려 누웠다. 서울 식구가 상민을 내리쳤던 의자를 다시 들어 내려치려 하고 있었다. 다시 의자가 상민을 향해 수직으로 내려왔다. 상민은 누운 채로 발을 들어 의자를 차낸 다음 덤블링을 하듯 벌떡 일어나
그의 아랫배에 쇠망치 같은 주먹을 먹였다. 상대는 배를 움켜쥐고 앞으로 고꾸라졌으나 상민이 발로 올려 차는 바람에 뒤로 벌러덩 넘어갔다. 손님들은 대개 빠져나갔지만 겁이 나서 못 빠져나간 손님들은 구석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상민이 돌아보니 서울 식구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었다. 상민의 식구가 개입하자 수적 열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철수한 것이다. 2층이 깽판이에요. 이번에는 2층 웨이터가 올라와 소리쳤다. 상민은 철수하던 서울 식구들이 2층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민이 앞장서서 2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서울 주먹들은 오비스 캐빈을 폐허로 만들기로 작정했는지 액자를 떼어 부수고 테이블과 탁자 등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고 있었다. 서산과 호남의 연합 식구는 재빠르게 그들을 잡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안상민의 신복 동수가 컨디션이 좋은지 거의 날아다니듯 실내를 휘젓고 있었다. 그는 뛰어오면서 몸을 날려 액자를 부수고 있던 놈을 2단 옆차기로 차서 벽에 납작하게 붙여놓고 테이블을 그에게 엎으려는 놈을 피해 돌아가 허벅지를 공격한 다음 무릎으로 상대의 턱을 가격했다. 이렇게 순식간에 2명을 손본 그는 다음 상대를 찾다가 뒤에서 나타난 중앙극장 기도가 휘두른 병을 맞아 쓰러졌다. 안상민은 흐뭇한 표정으로 동수를 지켜보다가 놀라서 달려갔다. 기도는 달려오는 상민을 향해 깨진 병을 던졌다. 상민은 순간적으로 병을 피했다. 그것을 막았다가는 손이 걸레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도는 의자를 들어 상민에게 다시 던졌다. 하지만 상민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파고드는 상민의 등 뒤로 의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 소리에 묻혀 묵직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앙극장의 기도가 상민의 주먹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가 쓰러지자 상민은 나무 의자로 그의 등을 두세 차례 후려갈겼다. 상민은 듣지 못했지만 기도는 자기 몸에서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는 동안 2층에서도 서울 식구들이 거의 철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비스 캐빈에 머무르기를 포기하고 도망갔던 것이다. 그렇게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안상민과 아우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상민은 그들을 모두 데리고 백병원에 갔다. 서울 식구들은 본거지인 중앙극장에서 백병원이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상민의 식구와 호남 식구들이 그리로 올 것을 예상했는지 환자를 데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상민은 아우들을 치료한 다음 혼자서 오비스 캐빈에 돌아갔다.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안상민에게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거기 있던 손님들이 안상민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것이다. 안상민이 난 안상민이다. 라고 외쳤던 것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안상민이 주동자로 몰리게 되었다. 그렇게 서산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사건이 잠잠해지자 상민이 서울로 다시 복귀하면서 호남 식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오비스 캐빈은 안상민의 나와바리로 정해졌다.